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뜨뜻한 영화를 이끌어가게 될 루즈르 디렉터 김종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라우더 댄 밤즈라는 카페 운영하고 있는 박관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루즈르라는 브랜드에서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석이라고 하고요. 루즈르를 운영을 해오면서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꼭 제가 해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일상 수집이라는 제목을 달고 팟캐스트를 해오다가 혼자 하는 게 너무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일시정지를 했다가 어떻게 팟캐스트를 운영을 해야 될까? 라고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라우던댐 밤즈의 카페를 오게 됐고, 이 라우더댐 밤즈의 카페 인테리어가 영화 포스터라든지 책들이 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카페 대표님은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대표님께 양해를 구하고 혹시 팟캐스트를 하실 생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흔쾌히 이렇게 응해 주셨어요. 네. 제가 아는 대표님은 아이의 성향을 갖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팟캐스트에 응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라우더 댄 밤즈를 하면서 제일 크게 마음 먹고 시작했던 거는 거절하지 말아보자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제가 한 생각으로 인해서 거절하고 선택하고 하는 게 어쩌면 저를 제한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모든 제안들을 수락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게 이 라우더 댄 밤즈를 그리고 저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조금 더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신 제안에도 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댄스 팀에도 잠깐 있었고, 댄스 팀이요? 네, 그리고 직장인 밴드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커피 시작하고 나서도 디제잉도 조금 배우고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에는 무대에 오르는 거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 하진 않는 편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기에 좋습니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일단 채널명이 뜨뜻한 영화인데요. 따뜻한 영화가 나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채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주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영화가 보여주고 말해주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렇게 영화를 보게 되다 보면 제가 일상에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주게 되고 언젠가는 또 작은 울림으로 좀 다가오게 돼서 제가 살아가는 에너지도 얻게 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루즈루라는 브랜드가 일상에 대해서 말하는 브랜드고 일상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든 브랜드였기 때문에 영화 자체도 저는 루즈루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라덴밤 이렇게 라우더된 밤주도 영화의 제목의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뜨뜻한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보다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공감할 만한 또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또 조금의 차별화라고 하면 그 영화에 관련된 음악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의 떠오르는 음악도 저희가 잠깐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채널을 운영을 하려면 네. 호칭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저는 편하게 관남씨라고. 그럼 저는 종석 씨라고. 네, 그럼 일단 이렇게 편하게 한번 저희가 호칭을 정리해보고, 네, 좋습니다. 채널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재밌는 별명이라든지 그런 호칭들이 생기면 그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관남 씨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는 이제 중학생 때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아빠랑 같이 보게 됐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감동이라는 우와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었거든요. 그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오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가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자주 빌려보게 되고 했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이 성향이다 보니까 사람을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을 비롯해서 주변에 나오는 조연 그리고 이렇게 작은 역할을 맡은 인물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약간의 간접 경험 같은 체험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저와 비슷한 캐릭터를 보면서 나와랑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 캐릭터는 지금 저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극이라든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저는 아,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영화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뜨뜻한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영화고 좀 저에게 울림이 될 수 있는 영화를 좀 찾다 보니까 너무 좀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약간의 찌질함도 묻어 나오되 그걸 어둡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밝게 표현하는 영화가 저희 뜻한 영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첫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 드렸듯이 이제 찬실이는 복도 네. 많지라는 영화를 제안해 드렸는데 네. 감남 씨도 마침 그 영화를 네. 재밌게 보셨었고 맞아요. 그 영화에 관련된 일화도 있으시다고 네, 하시던데 맞습니다. 어떤 일화가 좀 있으셨나요? 이제 제가 처음 본 거는 광주극장에서 처음 봤었고 이제 두 번째 봤던 게 지금 여기 포스터 붙어 있는데 이제 김초희 감독님이 광주에 직접 오셔가지고 GV를 하신다고 하길래 또 불이 나게 조기 퇴근하고 달려가서 영화 보고 인사드리고 사인도 이렇게 받고 했었던 네, 일이 있었죠. 근데 참 감독님이 수수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그리고 되게 무던하신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줄거리를 잠깐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뭐 그 김초희 감독님이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좀 담겨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어느 날 찬실이가 이제 가장 잘 따르던 그 영화 감독님하고 영화를 촬영하기로 하고 술자리가 있었죠. 그 술자리에서 갑자기 급사를 감독님께서 하시죠. 예, 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찬실이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이제 막막해 하면서도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혹시 간남 씨는 이 영화를 보시고서 네. 어떤 인물이 좀 좋으셨나요? 제가 지금 이 영화를 한 5번, 6번 정도 보게 됐는데 사실 좋아서 자주 보게 된 건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할머니 역할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길래 먼저 딸을 보내고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하지만 시를 쓰라고 했더니 꽃처럼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글을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할머니 역할이 되게 마음에 확 와 닿았었는데 이 라덴밤을 운영하고 나서 또 보니까 그 찬실이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 김영이라는 영화 감독 소피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그 캐릭터한테 조금 더 마음이 더 가게 됐거든요.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 감독이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지만 현재는 마땅한 일이 없다 보니까 소피에게 프랑스 과외를 하고 있고 또 그 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시간 강사도 하고 있고 또 독립영화를 찍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도 좋아하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자기의 꿈은 가지고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감각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라덴밤 하고 나서는 그 김영이라는 캐릭터에 훨씬 더 조금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유연한 사람이라는 게 저도 와닿긴 했거든요. 네네네. 그 김영이라는 사람이 뭔가 이 찬실이와 좀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 자리에서 또 응원을 하러 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 되게 따뜻한 사람이면서 되게 유연한 사람이구나. 저희 주변에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요즘은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의 꿈은 있으나 현실을 위해서 도피는 하지 않고 맞아요. 그 현실의 일상에 발 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본인의 꿈과 괴리가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건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꿈을 쫓는다는 게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네. 살아가는 게 정말 저희가 롤모델로 삶을 만한 그런 인물인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김영 감독도 좋긴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소피라는 인물이 너무 재밌고 유쾌했었어요. 네. 그 소피라는 배우는 연기를 잘 하지 못해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영화를 찍었을 때 감독이 그 부분을 다 드러내버린다든지, 네티즌들이 또 발연기라고 어떤 글들을 작성을 해서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잠깐 고민을 하고 다시 또 일어서서 다른 일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그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실패를 맛봤던 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소피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걱정도 없고 너무 해맑아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회복 탄력성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연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도 잘 해나갈 것 같은, 어떤 직업을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디렉터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이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울 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소피라는 인물이 참 애착이 가더라고요. 네. 주변에 친구로 한 명쯤 있으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네,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겠죠, 아무래도. 또 이 영화를 보시면서 네. 관담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엔딩 씬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엔딩 씬이 뭔가 전구가 고장이 나서 다 같이 이렇게 마을 아래쪽에 슈퍼로 가는데 찬실이가 앞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주죠. 네. 그리고 큰 보름달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보고 싶은 것들, 네, 이루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결국은 만든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는 씬으로 전환이 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제 거기서 후레쉬를 비춰주는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라고 기도를 한 부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기도를 하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고 것까지만,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들을 그러니까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그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로 끝내는 게 아마 저는 감독의 생각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했어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고, 이제 결국은 또 본인이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상영까지 되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라우더 된 밤즈를 운영하면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마음에 아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종석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좋으셨어요? 뭐 일단 제가 좋았던 장면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건남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찬실이가 어떻게 우리라는 소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찬실이는 PD였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소중함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뭐 최하정 씨가 대표 역으로 네. 나와서 그 영화는 감독이 아니면 만들 수 없잖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감독만이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감독을 도와주는 PD, 조연출, 배우들 이런 것들이 호흡이 맞아야 영화가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실이라는 사람이 PD였기 때문에 영화를 혼자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인물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찬실이긴 했지만 따뜻한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고 본인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네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소중함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영화였고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가장 첫 장면이었어요. 찬실이라는 PD가 한 감독을 정말 따르고 찬실이의 소원은 그 감독님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분하고 죽을 때까지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감독님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저는 그 감독님이 죽고 나서 찬실이가 아 망했다 망했어 라고 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찬실이가 영화를 만드는 그런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찬실이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찬실이는 대리만족을 하고 한 발짝 뒤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독님이 죽고 난 위기에서 찬실이는 기회를 삼고 영화를 만들 수 있었기에 그 장면이 가장 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음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뭐 전문적인 이렇게 음악인은 아니지만 그 음악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올랐던 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찬실이는 복도만치에 나온 OST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한국어죠. 그 이문 가수님께서 부르신 찬실이는 복도만치라는 정말 가사가 좀 기가 막힙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자면 찬실이는 복도 많지 복도 많아 남자도 없고 새끼도 없고 사랑도 가고 청춘도 가고 거의 이런 가사들이 약간 타령적으로 나오는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이 가사들을 읽다 보면 저희 주변에 참 찬실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집도 저희 집이 아니죠. 네. 은행이 갖고 있는 집이고요. 아직도 뭐 결혼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당장 저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음악인 것 같아서 저는 참 가사가 좋게 들렸고 뭐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게 네. 그런 것도 없지만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없는 것들 집이라든지 뭐 남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 제목을 또 짓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건남 씨께서는 이 OST를 듣고 어떤 좀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복도 많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죠. 저도 복이 많고 종석 씨도 복이 많고 우리 찬실이도 복이 많고 제가 가끔 그 저희 매장 스토리에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이 많으시죠라고 항상 가끔 남기거든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서 차용해서 이렇게 남기는 건데 정말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 찬실이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이 많으시죠? 라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나는 못하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들만 보여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그렇게 복이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하지 않은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이 정도면 정말 건남 씨 말처럼 복이 많은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저희 욕심이 많으면 정말 끝도 없어요. 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복이 많은 거다.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난 씨께서는 혹시 이 영화를 보시고 떠올랐던 가수와 곡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었는데, 제 환생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처음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로 노래를 시작하는데, 노래 가사와 영화 이야기가 아주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가사를 보면 지금 찬실이가 이 영화 끝 부분에서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은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어떤 영화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만들어내고 나면 본인이 스스로 아마 다시 태어난 느낌이지 않을까. 내 모든 게 다 달라져, 주변이 다 달라져 있고 내 상황이 모두 달라져 있는, 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돼서 제가 한번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근데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감정하고 또 지금 찬실이의 감정은 크기나 방향성의 차이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상만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꼭 이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네. 어떠한 목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찬실이는 정말 다시 태어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환생이라는 곡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떠올랐던 곡은 제가 힙합을 참 좋아하거든요. 대중가요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제가 힙합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본인의 솔직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힙합을 좀 좋아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최일비라는 가수의 주인공이라는 곡을 좋아했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곡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찬실이도 감독이 아니었던 PD였고, 김영 감독 지망생도 아직 감독이 되기 전이고, 소피도 연기를 잘하지도 못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곡에서도 그런 가사들이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 뭐 반장 선거를 했는데 2명밖에 안 나갔대요. 자기 포함해서. 근데 한 명은 반장이 되고 본인은 표를 적게 받아서 부반장이 됐던 그런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고등학생 친구들이 소위 잘 나가는 그런 힙합 가수가 됐는데 자기는 아직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힙합 가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만 있는 주변인이라는 본인에게 항상 실망을 하고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어렸을 적을 보내다가 이 노래에서는 주변인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영화를 본다면 그래도 나랑 같이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가수가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지만 각자의 이야기는 소중하고 그 주변인들도 자기 삶에서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영화로 그리고 노래로 만들어서 알리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진 그런 노래거든요. 이 상황이 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인물에게 해당되는 노래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노래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이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 독립음악이라는 앨범이 되게 서사가 좋은 앨범이라서 간남 씨께도 혹시나 힙합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 좀 들어보시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음악 이야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남 씨에게 찬실이는 복이 많지란 어떤 영화인지 한 문장으로 좀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저를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마음 먹었을 때 독하게 마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나에게 따뜻한 힘을 주는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도 삶은 나보다 우리다. 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잘나서 이런 대학교도 들어갔고 내가 잘나서 공부도 잘하고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공부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항상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 그리고 조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조연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삶은 내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지만 주인공은 우리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뜨뜻한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나눠봤는데 정말 진행이 상당히 힘드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미흡한 점들을 잘 다듬어서 네. 다음번에는 또 따뜻한 영화 그리고 저희에게 울림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또 가지고 와서 팟캐스트를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난씨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우선 이렇게 저한테 먼저 제안해 주신 종석 씨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더 감사드리죠. 네. 이게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또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를 이제 처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공간을 빌려주시는 건남 씨도 그렇고 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세팅하는 작가님이 되게 고생이 많으시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영화 하나를 이렇게 여러 번 보는 습관을 갖고 있진 않아요. 항상 매번 새로운 영화 그런 영화들을 좀 추구하고 신선한 자극들을 원하는데 혹시 내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한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되다 보면 그리고 너무 분석을 하게 되다 보면 영화에 대한 순수한 재미를 좀 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또 여러 번 나눠서 또 분석을 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놓쳤던 것들을 또 다시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여러 번 보고 쪼개서 보는 게 나쁘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뜨뜻한 영화 첫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너무 어색한데. 안녕. 안녕.